자, 보시죠. 접대비를 심지어 이런 말문, 이론도 좋아요, 이론도. 여기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원칙이 전액 송금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원칙이. 알죠? 그래서 우리 법인 부가가치세에서는 아예 비용 하나도 인정 안 해주죠. 매입세 불공제니까. 근데 법인세나 소득세는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다 접대랑 매출을 일으키려면 접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도까지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알죠? 대신에 전액 송금은 안 되고 좀 정서상 안 좋지 않니? 한도까지만 인정하고요. 자, 근데 이제 외우실 게 뭐냐면 접대비는 증빙 요건이 있어요. 네가 접대를 했으면 적격증명서류를 갖춰야지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요건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일단 여기 증빙 요건이 있고요. 혹시라도 네가 증빙 요건에서 탈락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 때려요. 알죠?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증빙 요건을 통과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도가 있어요, 또. 알죠? 그래서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어요. 그럼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하면 부당한 접대비 유출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당한 접대비 유출이니까 소득 처분은 뭘까요? 사회 유출이 돼야죠, 사회 유출. 그죠? 사회 유출 중에서 뭐냐면 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야 되는 것은 은근 내거든요, 말 문제로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접대비 한도 초과인데 그걸 누구한테 세금을 때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접대를 저기 어떤 거래처에 술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장님 나쁘니까 상여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다들 접대 이렇게 손살이 칠 거예요. 그래서 기타 사유주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상대방한테 안 때리기.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여기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의 되게 쉬워요, 이거. 접대비의 분류. 이 접대비의 분류는 뭐냐면 우리가 장부에는 접대비 처리했지만 세법에는 접대비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세법상 장부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세법에서는 접대비일 수도 있고요. 그거고요. 이거는 엄밀하게 암기만 잘 하시면 돼요. 이번 분류는.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3번 평가예요. 뭐냐면 자, 내가 돈으로 접대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죠? 근데 물건으로 접대한 거 이걸 현물 접대비라고 하거든요. 현물 접대비. 그렇죠? 그러면 현물 접대하면 우리가 금액을 얼마로 볼 건데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귀속 시기는 우리 이미 5장에서 했었죠. 뭐였냐? 어느 년도에 송금이나 입금으로 볼 것이냐 였는데 지금은 비용 쪽이니까 접대비를 어느 년도에 송금으로 볼 거니 그죠? 그거 보실 거고 특히 3번, 2번하고 3번 진짜 잘 보셔야 돼요. 특히 3번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하나하나씩 해보죠. 일단 접대비의 정의.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유사비용과의 구분. 우리가 공짜로 쓰는 비용이 3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는 접대비. 자, 무상 제공. 접대 공짜로 주는 거죠. 대신에 업무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특정 거래처한테 주는 거지 불특정 다수한테 접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정 거래처. 특정인은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회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광고 선전비. 우리가 광고도 업무와 관련이 있죠. 광고 때리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러분 핸드폰 광고하는 게 광고 선전비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특정 거래처한테, 특정인한테 여러분들 광고예요? 아니죠. 불특정 다수 여러 명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 시험에 말 문제 내긴 하거든요. 이것도 은근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부금. 자, 기부금도 공짜지만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대신 뭐 고아원, 뭐 우리가 뭐 청소년 복지시설, 뭐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어떤 특정
특정 거래처라고 좀 그렇죠. 특정 그렇죠? 불특정 다수한테 기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예. 뭐 우리 뭐 저기 지진 났다 포항 그쪽 포항이 기부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기부금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내거든요. 접대비처럼. 그래서 기부금은 13장 가서 외우시게 될 거고 기부금도 한두 가지 송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접대비도 한두 가지 송금.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전액 송금이 전액 송금. 그렇죠? 한도 안 따지고 전액 송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접대비의 분류. 여기는 꼭 암기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특히 실기하고 관련 있습니다 라는 곳은 가급적 암기 꼭 권장. 자, 동그라미 1번은 실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은 실기하고 관련 없고요. 해볼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요 부장에서 전무로 승진한 거 전무이사 승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았어. 좋아가지고 단톡방에 있는 사장님들 있죠. 거래처 사장님들. 사장님들 제가 한턱 쏠게요. 저 이번에 이사 됐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쏠게요. 자, 오늘 어디 술집으로 오세요. 했어요. 자, 그리고 건하게 한 1,000만 원치 마셨어요. 그렇죠? 뭐 이사 됐으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1,000만 원치 마시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출해야죠. 근데 법카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1,000만 원 쭉 긁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우리가 회사의 접대비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회사는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할 거잖아요. 법인카드 긁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저의 접대비지 회사의 접대비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여기. 여기 있죠. 주주나 임원 또는 사용이. 여기서는 전 임원으로 가정. 그래서 얘가 부담해야 될 접대비를요. 회사가 접대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건 회사의 접대비를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맞죠? 그럼 얘는 세무정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사유출이에요. 사유출. 그게 주주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이런 일 있죠. 만약에 회사가 그 클럽 모임을 장려한대요. 클럽? 그렇죠. 그래서 뭐 동호회 같은 거. 그래서 장려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동호회 그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테니스, 아니면 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 배드민턴, 이런 여러분들이 클럽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회사 동호회. 알죠?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되게 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정수기 한 대 놔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한 대 놔주고, 좀 에어컨 비싸긴 하지만, 한 대 놔주고 선풍기도 놔줬대. 아시죠?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가 정수기 놔줬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회사가 나한테 접대했구만. 웃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또라이. 알죠? 그래서 이게 요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 지금 제가 하는 단체 설명. 알죠? 동호회, 클럽. 그죠? 단체한테 회사가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거예요. 복리시설비. 맞죠? 정수기, 에어컨 같은 거. 맞죠? 지출하면 걔가 법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동호회가 법인이에요. 아니면 이때는 경리의 일부로 본다라는 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알죠? 근데 우리가 그 조직한 단체 있죠? 조직한 단체가요, 법인일 때가 있어요. 아마 교재에 있을 건데 노조입니다. 노조. 교재에 뭐 예 해가지고 노동조합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노동조합. 알죠? 현대차 노조. 그래서 현대차 노조에 그분들이 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땀나지 말라고 에어컨 놔줬대. 현대차에서요. 그건 접대한 거예요. 노조는 또 다른 법인이거든요. 또 다른 법인, 현대차라는 법인이 또 다른 노조라는 법인,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노조는. 그렇죠? 비영리 법인한테 그건 접대한 거예요. 그렇죠? 파업하지 마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제발. 그렇죠? 최근 보니까 현대차 그 모집한다면서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 생산직. 그죠? 왜 내가 했을 때는 안 했지?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잘 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은 말문제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뒷다 중이에요.
자, 됐다. 자, 요거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가지고. 우리 매입색 불공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그 매입색 접대비로 처리하죠. 매입 매수점 입력할 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매입색 당초에 공제 받아놓고 거래처에게 공짜로 주면 우리가 사업상 증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사업상 증여면 상대방한테 부가가세 받아서 내요, 내 돈 가지고 내요. 내 돈 가지고 내지 상대방한테 다 줘라고 두드려 맞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돈으로 내야지 네가 왜 접대하면서 나보고 내라고 하니 하니까 내 돈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돈으로 내니까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도 나의 접대비 회사에 알죠? 요거 간주공급 잘 외우시고 이건 설명 생략 저번에 했으니까 이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채권 포기. 자, 보실게요. 요거도 시험에 2번인가 실기 때 출제를 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자, 이게 뭐냐면,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뭔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채권을 왜 포기했냐면, 상대방이 망할 것 같아. 상대방 망할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망하면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채권이 10억이 있대요. 상대방한테 야, 너 망할 것 같으니 10억 내라 빨리! 라고 하면 상대방이 아이씨 짜증나네. 더 배를 째겠죠. 상대방 구슬린 거예요. 야, 망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더 받아내자. 해가지고 야, 3억만 갚아. 그럼 7억을 포기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요. 여기 있죠? 여기 정당한 사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일찍 빨리 회수하려고 채권을 포기한 거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그때는 전액 송금이거든, 전액. 자, 이제 B.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내가 회수하기 위해서 회수가 불확실한 걸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포기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이게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접대비이고요. 업무와 무관하면 기부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그림으로요. 자, 그림 그려 설명해 볼게요.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해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자, 뭐냐면, 자, 나는 갑이에요, 갑. 나는 갑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어요, 상대방. 자, 내가 이제 얘한테 채권이 1억 있는 거예요. 1억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어디라고 할까? 러시아? 러시아는 좀 됐고, 미국이라 할게요. 미국인데, 이번에, 건설 계약을요, 100억을 수주를 받은 거예요. 미국 건설하는데 이 건설업체인 거예요. 알죠? 건설업체 가지고 이번에 100억을 수주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알죠? 들어가지고 을한테 찾아갔어. 저기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요. 이번에 100억을 수주를 받으셨다면서요. 아이고 역시. 자. 그러면 저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겠죠, 을이.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제가 채권 1억 안 받을게요. 알죠? 채권 1억 포기. 되셨죠? 그럼 질문. 그럼 이 갑이 채권 포기한 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 맞춰보세요. 없어요. 회수가 불확실하니까 채권 포기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업무 관련, 업무 무관. 여러분들 공사 따내려고 한 게 업무 관련 있죠, 여러분들? 맞죠?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한 거예요? 을에 접대한 거 1억만큼. 그렇죠? 요 건설 계약을 따내려고 채권을 포기했으면 이 1억 어치는 을한테 접대한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세법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이제. 요거 하고 쉬는 건 아니고. 요거 쉬는 거면 두 줄 자르기가 그래서. 자, 이제 어무무가는 그냥 살에 부적절하지만 이해는 짱이거든요. 해볼게요. 뭐냐면, 자, 갑이, 여기 이제 요 그림까지 할게, 그냥. 요 갑이요, 요 갑이 여기 을이 고하원이에요, 고하원. 알죠? 고하원이에요, 고하원. 이번에 그 고하원에, 뭐 하고 보내줬다 할까? 고하원에, 옷 있죠? 알죠? 고하원에 옷을 1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판 거예요. 알죠? 자, 근데 고하원 원장님이 그 갑한테 뭘 보냈냐면 사진을 보낸 거예요. 어떤 사진을 보냈냐면 아이들이 그 옷을 입고 거의 겨울이라고 가죠. 따뜻하게 옷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사진을 보낸 거예요. 알죠? 그러면서 그 사진 아래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사장님, 아이들이 되게 그 좋아해요. 혹시 1억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붙여갖고요. 죄송해요. 사례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이해는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갑이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알죠? 그래서 1억을 포기한 거 죄송해요. 여러분 사례가 좀 너무 부적절하긴 하네요. 1억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죠? 그 대신에 업무하고도 관련은 없어요. 맞죠? 그럼 업무와 관련 없이 채권 포기했다 하면, 기부했네. 너 기부천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아원에 1억 기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왜 그러냐면 접대비하고 기부금 한도까지만 송금이잖아요. 맞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거는 나중에 11장 가서 배우시겠지만 이땐 전액 송금이거든요. 알죠? 이렇게. 예. 자, 넘어가고요. 왜냐면 도중에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증빙요건 계속. 자, 외우시는 거예요. 자, 내가 접대를 했는데 증빙이 아예 없대요. 그래서 증빙이 없는 건 적격증명 서류를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아예 증빙 자체를 안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아까 증빙 요건에서 탈락하면 사유출이다 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유출 중에서도 증빙이 없으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죠, 항상? 대표자.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 물론 상여. 알죠? 요것도 실기용. 여긴 다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전부 실기용. 물론 이론용도 맞고요. 여긴 이론은 다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 뭐냐면 우리가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 있죠. 걔 같은 경우에 반드시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서류를 받아야 돼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뭐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적격 증명서를 안 보는 대표적인 게 영수증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때는 우리가 송금 불산임 상여는 아니죠. 왜냐하면 적격 증명서류를 안 받은 거지 증빙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니까. 자, 누구한테 여러분들 때릴 것도 없잖아요, 상대방한테. 맞죠? 그래서 기타 사유출 대신에 제가 여기다 모르고 못 적었어요. 뭘 못 적었냐면 교재는 있을 건데 그 경조사비요. 죄송해요. 이거 못 적어가지고 제가. 요게 건당 3만 원이 아니라 경조사면은요. 이때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진짜. 그러니까 원칙은 건당 3만 원 초과하면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경조사 거래처 사장님이 이번에 뭐 결혼하신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3만 원 이하로 하면 거래가 단절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3만 원 이하면 괜찮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만 원 이하면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영수증 받아도 문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근데 만약에 건당 3만 원을 무조건 두게 되잖아요. 적격증명서를 받는 요건이. 그럼 내가 이제 경조사 가서 사장님 결혼 축하드려요. 근데 아시죠? 적격증명서류를 경조사 하는데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을 합니까? 맞죠? 죄송합니다만 3만 원 이하로 할게요. 해서 자 축하드립니다. 2만 원 짝. 다음날 단절 문자로 자 우리 거래 단절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20만 원입니다. 알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전액입니다. 전액. 초과분만 기타 사유출이 아니에요. 전액 기타 사유출 전액.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건 5만 원의 접대비 지출 한 건 했대요. 알죠? 그러면 적격 증명서를 안 받으면 2만 원이 송금불산입이 아니라 5만 원이 전부 다 송금불산입이 돼버려요. 아셨죠? 경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가 적격 증명 서류예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돌려버리면 우리가 개인 신용카드, 법인 신용카드 구분 안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원칙은 법카드는 개인 신용카드는 둘 다 인정해요. 다만 딱 한 동네, 우리 시험 목적상 접대비 동네는 법카만 인정해요. 맞죠? 그래서 여기 네, 개인 신용카드는 영수증처럼 봐, 접대비 쪽에서는. 이거 꼭 암기. 그래서 접대비를 일반적으로 법카로 긁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신용카드로 잘 안 긁고. 맞죠? 법카. 그래서 3만 원 초과하면 법카. 그렇죠? 우리 시험은 접대비 쪽만 요래요.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시험 얘는 실기에 잘 내는 편은 아닌데 잊을만 하면 내 잊을만 하면 뭐냐면 적격 증명 서류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알죠? 증빙요건 미적용이라는 건 3만 원이나 20만 원 초과하더라도 적격 증명 서류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요. 기타 사유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상여. 뭐냐면은요. 자가 생산 현물 접대비. 이게 뭐예요? 내가 매입을 해서 접대하면 증빙을 받아야죠. 내가 생산했는데 내가 나한테 증빙을 어떻게 줍니까? 당연한 상식. 그래서 내가 생산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증빙요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채권 포기 접대비도 당연히 증빙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맞죠? 계약서 좀 써주세요는 할 수 있겠지만, 자, 세금 계산서 주실래요? 그럴 수도 없고. 맞죠? 신용카드 전표는 이렇게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 채권 포기했다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당연한 거. 그 다음에 C. C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선진국은 다 신용카드 단말기 같은 거 있죠? 물론 현금 결제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신용카드 많이 결제한다면서요? 외국은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더만. 그죠? 그리고 최근 보니까 막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오토바이 타면서 막 뺏어가던데? 봤어요, 여러분들? 막 베트남에 영국 간에 많이 통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오토바이 타고 간 애들이 딱 뺏어서 팔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외국 여행 갈 때 조심하세요. 유용한 정보의 제공. 갖다 붙이면 되죠. 농담이고. 근데 내가 그 적격 증명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있죠. 뭐 예를 들면 자, 내가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있죠, 여러분들? 저기 아프리카 캄보디아? 이거 캄보디아 비하 발언 같은데? 자, 그런 거 없고 자, 내가 만약에 캄보디아 이쪽 있죠. 그쪽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많이 진출 안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자리 잘 잡으면 또 우리 회사 매출이 늘겠죠. 그렇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건설 계약을 내가 수주를 하고자 한대요. 알죠? 근데 캄보디아 오지래, 예를 들어가지고. 자, 오지인데 거기에 추장님 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캄보디아 추장님하고 이제 술집을 갔어. 알죠? 그래서 이제 일 얘기하려고. 자, 그런데 접대를 했는데, 신용카드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놓고 와가지고, 추장님한테 얘기했어. 추장님, 제가 그 신용카드를 놓고 왔는데 추장님이 오늘은 한턱만 쏘시죠, 이렇게.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변사체로 발견되겠죠, 변사체로.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적격 증명서는 없어도 괜찮아. 내가 그렇죠. 변사체가 되는 거 막아야 되겠죠. 자, 그거고. 자, 그 다음에 D. 요거하고 쉴게요. 자, 뭐냐면은요. 자, 우리 그 명절이 되면 그 선물 세트 같은 거 많이 여러분 접대하죠, 거래처에. 그랬을 때 내가 홈플러스나 요런 데 가면 홈플러스한테 적격증명서 받아야 되지만, 알죠? 근데 내가 이제 직접 저기 내려가가지고 쌀이나 아니면 과일 선물 세트를 농민한테 매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의제매입세액에서 이미 배우셨지만 농어민 분들은 적격증명서를 잘 구비를 안 하시죠? 사업자 등록도 잘 안 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적격증명서를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뭐로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는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지금은 거의 삽으로 뚫어 맞죠, 여러분들?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그냥 금융회사 송금명세서만 제출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여기에 증명서를 안 받아도 괜찮아.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자, 됐어요. 자, 10분 쉴 건데 여기 마지막 교시하는 이 현물 접대비는 꽤 접대비 파트 되게 중요해요. 거의 시험에 무조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핵심이에요, 여기가. 자, 10분 쉬셨다가요. 5시 10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